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회로망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망 분석은 이론적인 부분이라 실무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고 개념상으로만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도 마이크로파 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루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기에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파 회로 분석을 할 때 보통 마이크로파는 전자파 분석이 아닌 이제 회로 이론 개념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회로를 분석하게 되면 기본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마이크로파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파장이 매우 짧아서 회로 내에서 신호 크기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파에서는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동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럼 전압, 전류 각각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력을 이용해서 회로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신호의 전력과 잡음 전력을 비교함으로써 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파 회로 분석에서 전압과 전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전압과 전류를 이용을 해서 임피던스 행렬과 어드민턴스 행렬을 확인을 통해서 회로를 분석할 수도 있고, 또는 입력 포트의 입사파와 반사파 또는 전력을 통해서 회로를 분석하는 산란 행렬 방식이 있고요. 연속으로 배치된 회로를 통합 해석하는 전송 행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소개된 네 가지의 이제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파 회로는 N포트망 회로입니다. 회로가 임의의 회로가 있고요. 포트가 1번부터 2번, 3번, 땡땡땡 N번까지의 회로가 있고요. 각 포트의 전압과 전류가 인가됩니다. 이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j-번째 포트의 전압 VJ와 IJ가 공급되고, 이 공급된 전압이 회로를 통해서 또 다른 임의의 자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다른 포트로 넘어가서 신호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임피던스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결국 전압과 전류의 관계죠. 그래서 V는 IR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옴의 법칙과 유사하게, 포트 1의 전압은 이 회로의 임피던스에 각각 전류에 관련된 값으로 정리되고요. 그 다음 전압, 두 번째 포트의 전압, n번째 포트의 전압, 이와 같이 수식이 되고요.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오른쪽처럼 행렬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 임피던스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행렬을 임피던스 행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이 행렬의 각 파라미터를 임피던스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임피던스 파라미터의 정의식은 J번째 항에 전류가 입력되었을 때 I번째 포트로 출력되는 전압에 대한 비교값인 거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J포트에 입력되는 전류 외에 모든 포트의 전류는 제로, 즉 오픈 상태라는 겁니다. 이 조건 하에서 임피던스가 파라미터가 계산이 됩니다. 즉 이 위에서 보면 Z11은 I1분의 V1인데, 이때 조건은 뭐냐? I2, I3, 땡땡땡, IN이 모두 0일 때 Z11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임피던스 파라미터에서 아래 첨자인 II가 같으면 입력된 신호가 그 포트로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를 아래 첨자가 같으면 입력 임피던스
I와 J가 서로 다르면 입력된 신호가 서로 또 다른 포트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전달 임피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어드미턴스 행렬인데요. 어드미턴스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반대죠. 그래서 왼쪽 항에 전류가 되어 있고요. 입력이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행렬이 결정이 되고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J번째 포트로 전압이 인가되고 I번째 포트로 전류가 출력되는 그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어드미턴스로 표현하고요. 이때 조건이 J번째 포트의 전압이 인가될 때 J가 아닌 나머지 모든 포트의 전압은 제로, 즉 단락 상태이다 라는 게 임피던스와 반대면입니다. 이 경우도 아래 첨자인 경우가 II로 같으면 입력 어드미턴스예요. 어드미턴스가 되고 다르면 전달 어드미턴스가 된다. 이때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는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행렬로는 역행렬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T회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의 임피던스 행렬 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이와 같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Z11, 즉 I1이 입력되고 V1, 출력된 V1의 비교값을 찾는데 이때 조건은 I1이 아닌 나머지 모든 전류값은 제로다. 그래서 I2가 제로, 즉 두 번째 포트가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R2는 회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I1분의 V1인데 V1은 여기죠. I는 R2와 R3를 거쳐 지나가게 되고요. V1은 R1의 전압과 R3의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되고 관계식을 따져보면 Z11은 R1 플러스 R3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Z21 같은 경우는 1번 포트의 전류 I1분의 2번 포트의 전압 V2로 계산이 되니까요. 여기서 I1분의 V2입니다. V2는 R3에 걸린 전압 VR3와 같습니다. 그래서 I1분의 V2는 I1분의 VR3가 되고요. Z21은 R3 값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포트가 두 개니까 이제 두 번째 포트 I2가 인가될 때인 경우인데요. I2가 인가되었을 때 조건이기 때문에 I1은 제로가 됩니다. 오픈인 거고 그때 Z22는 I2분의 V2 I2가 R2와 R3를 거쳐서 흐르게 되고요. V2는 R2에 걸리는 전압과 R3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계산하면 Z22는 R2 플러스 R3가 됩니다. Z12는 2포트에 인가되고 1포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2분의 V1이 되는 거고요. 따져보면 R3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각각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정리하면 이와 같은 임피던스 행렬이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첨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가 입력 포트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숫자가 출력 포트의 값이 됩니다. 즉 뒤에 있는 숫자가 분모, 앞에 있는 숫자가 분자가 돼요.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회로로는 이제 파이형 회로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드미턴스 행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고 마찬가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Y11 즉 원포트로 인가된 전압이 원포트로 출력되는 전류의 비를 따지게 되고요. 원포트에 입력된 전압 기준이기 때문에 원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트의 모든 전압은 제로, 즉 다 단락이 됩니다. 이 경우 V1은 R1, R3에 다 인가되겠고요. I1은 R1과 R3로 분기돼서 흘러가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Y11은 R1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 되고요.
Y21은 원포트에 걸린 전압 대비 투포트로 출력되는 전류 값이기 때문에 원포트로 입력된 전압 대비 투포트로 흐르는 전류는 R3에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계산하면 R3분의 1이 되고요. 다음은 반대로 투포트에 인가된 전압에 대해 기준인 거고요. 그래서 투포트에 인가된 전압 기준이기 때문에 원포트에 인가된 전압은 제로, 단락 상태가 됩니다. Y22는 V2분의 I2여서 I2는 R2에 흐르고 R3로 흐르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Y22는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Y12는 마찬가지 I1이 R3에만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요.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행렬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앞에 T회로는 임피던스 행렬을 계산하였고 파회로는 어드미턴스 행렬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거를 반대로 T행렬의 어드미턴스 행렬, 파이 행렬의 임피던스 행렬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란 행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란 행렬은 이제 스캐터링 매트릭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전압과 전류 대신 입사파 AJ와 반사파 BI로 표현합니다. 즉, 각 포트의 전압 전류 대신 입사파 A와 반사파 B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 1번으로 들어가서 1번으로 나온 신호는 반사파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1번으로 A1이 입사되면 다른 포트로 나가는 신호들은 전부 출력 신호입니다. 포트 관점으로는 되돌아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흔히 반사파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사파와 반사파는 전압과 전류로부터 유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전압을 정규화를 시키면 VI를 루트 Z0로 나눠서 정규화를 시키게 되는데 VI, 우리가 이제 전송선로 챕터에서 살펴봤을 때 전압 V는 입사파 전압과 반사파 전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V0 플러스 입사파의 정규화를 AI, 반사파의 정규화 값을 B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류로 따져보면 전류의 정규화는 루트 Z0를 곱한 값으로 정규화가 되는데요. 전류 I도 마찬가지 전송선로 파트에서 살펴보면 입사파 전류 더하기 반사파 전류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압으로 바꾸면 Z 특성 임피던스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전압으로 표현되면 이와 마찬가지로 입사파 전압에 대한 정규화로 AI, 반사파 전압의 정규화 값으로 B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입사파와 반사파인 A와 B라는 것은 결국 전압과 전류의 정규화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이와 같이, B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 경우 전압과 전류가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각 하나만 존재해서 나머지 값을 유도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S 파라미터라고 이제 회로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S 파라미터라는 건 결국 스캐터링 매트릭스 내부에 있는 이 파라미터 값으로 스캐터링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서 흔히 S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A가 입사가 되면 회로를 통해서 원포트로 출력이 됩니다. 이 회로 값은 A가 입사되면 B1이 나가고 A2가 나오고 B2로 가고 A3가 입력되고 B1으로 가고 AN이 나오고 B1으로 가고 모두의 합입니다. 정의식은 앞에 임피던스 행렬과 어드미턴스 행렬과 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산란 파라미터, 스캐터링 파라미터, 흔히 S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J번 포트에 신호가 입사를 했을 때 I번 포트로 출력된 신호의 B를 S 파라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J 포트로 입력된 A 말고 나머지는 전부 제로인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
모든 포트가 정합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A 번으로 입력되었을 때, A1이 입력될 때를 기준으로 따지면 A2, A3, AN 모두 입력 신호가 없습니다. 즉, A1만 있고 나머지 입력 신호가 없는데,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A1이 입력되었을 때 B2가 출력될 수 있죠. 출력되었을 때 이 외부 회로에 의해서 반사된 신호가 A2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되어주는 신호 말고 이 회로 내에서 출력되는 신호가 되돌아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포트가 임피던스 정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조건에는 입력하는 AJ 신호 말고 나머지 신호가 없다라는 것과 함께 모든 포트에 출력된 신호는 임피던스 정합되어 있어서 다시 회로 내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까지 포함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래 첨자가 같으면 S11, S22 이렇게 같으면 전부 반사 계수, 즉 내가 입력한 포트 신호가 다시 포트로 되돌아 나온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아래 첨자가 다른 경우는 투가 포트, 내가 입력한 포트에서 다른 포트로 신호가 넘어갔다 그래서 투가 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S 파라미터는 흔히 이렇게 실수 값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dB 스케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B 스케일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전력 표현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A와 B는 전압과 전류의 값인데요. 이 S 파라미터는 전압의 B 또는 전류의 B이기 때문에 이 B 값도 결국은 전압과 전류에 해당하는 값이 될 텐데 그거를 dB 스케일로 하게 되면 10로그 제곱입니다. 그래서 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20로그 값이 되고요. 즉 dB로 표현을 하게 되면 S 파라미터는 전력 표현이 된다. 이후에 회로 설계를 할 때는 이 S 파라미터를 가지고 많은 설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제는 따로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임피던스 행렬과 어드미턴스 행렬처럼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S 파라미터로 표현할 때는 매우 복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전송 행렬입니다. 전송 행렬은 앞서 살펴봤던 행렬들처럼 포트가 무한히 많은 경우가 아니고요. 단 두 개, 1번 포트, 2번 포트, 단 두 개의 포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2번 포트. 앞서 살펴봤던 모든 행렬은 이 2번 포트의 전류가 회로망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전송 행렬은 2번 포트는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전송 행렬은 이같이 회로망이 연달아 있는, 연속해서 있는 경우에 해석할 때 최적이 되어 있는데요. 1번 첫 번째 회로망에서 1번 포트에 입력되고 2번 포트가 나가는데 이 나가는 전류는 다시 두 번째 회로망의 입력 전류와 동일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전류 방향이 주어져 있다. 이는 이게 반대이면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전류 흐름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전송 행렬의 각 행렬 파라미터는 A, B, C, D가 되는데 A는 V2분의 V1 단 I2가 제로일 때 B는 I2분의 V1인데 단 V2가 제로일 때 이와 같은 조건칙들이 있습니다. 이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각각 전송 행렬을 계산을 하고 이때 전송 행렬, 첫 번째 전송 행렬과 두 번째 전송 행렬을 그냥 행렬 곱을 하게 되면 이 전체 회로의 전송 행렬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예제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피던스
행렬을 계산했던 t회로를 가지고 전송 행렬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제 이와 같은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a는 v2분의 v1, 즉 i2가 제로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됐고요. 계산을 하면 a는 1 플러스 r3분의 r1이 되고요. c도 v2분의 i1이니까 이 경우 i2는 제로. 살펴보면 c는 r3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인 경우 b는 i2분의 v1이기 때문에 v2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투포트가 단락인 경우가 되고요. 쭉 계산을 해보면 b는 r1 플러스 r2분의 r3분의 r1 r2 같이 계산이 되고요. d는 i2분의 i1이기 때문에 v2가 제로인 경우 1 플러스 r3분의 r2가 됩니다. 그래서 ABCD 전송 행렬의 ABCD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행렬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렬을 전송 행렬은 이와 같이 이제 정리된 식들이 교재에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직렬 소자 하나 있는 경우 파라미터, 병렬일 때 파라미터, 전송선로일 때 파라미터, 뭐 t회로, 파이회로일 때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전송행렬을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앞에 계산했던 t회로의 ABCD 파라미터를 계산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는 저항을 했으니까 R1, R2, R3 놓고 이제 계산이 될 텐데, 연속되어 있는 행렬로 표현하면 직렬, 병렬, 직렬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ABCD 파라미터를 행렬 곱을 취했을 때 요 T형 회로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이 전송 행렬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